당신의 몸이 이미 젊어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크림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불가능한 공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오래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다양한 영적 전통은 인간의 몸이 자연적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삶과 조화롭게 다시 먹기 시작할 때 깨어나는 조용한 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그 음식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영혼, 그리고 자연의 리듬과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특정 음식이 당신의 몸에서 깊은 재생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와 당신의 접시에 도착하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젊음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의식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자연 에너지를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활력이 지금 깨어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이 공간의 에너지를 지탱하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가르침이 더 많은 영혼에게 계속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이 곧 발견할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현대적인 다이어트, 칼로리 계산 또는 영양 라벨이 존재하기 전 고대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거의 완전히 잊어버린 어떤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체, 자연 세계, 그리고 두 가지 사이의 신성한 관계에 대한 수세기 동안의 깊은 주의의 결과였습니다. 아시아의 산속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몇 시간 동안 명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자신의 손으로 수확하며 조용히 그리고 완전한 존재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 섭취 행위는 주방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씨앗에서, 각 식물이 심어지고 물을 주는 의도에서. 그들은 음식의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언제 수확되었는지,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어떤 손으로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적 상태로 소비되었는지에 따라 변합니다. 한 가지 과일을 감사함으로 수확하고 차분히 소비하는 것은 급하게 따서 불안하게 먹는 것과는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고대 지중해의 지혜자들도 비슷한 관점을 공유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너의 약이 되어야 하고 너의 약이 너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주 반복되는 이 문구는 원래의 맥락을 잃었다. 히포크라테스는 보충제나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진짜 신선하고 제철이며 지역적인 음식이 지닌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소아메리카의 마야 치유자들은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할지를 나타내는 농업 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절의 가장 강력한 음식이 무엇인지, 별의 위치에 따라 어떤 식물이 더 큰 치유 에너지를 지니는지, 그리고 각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여 생명력을 보존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에게는 이 지식 없이 먹는 것이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았다. 어딘가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곳은 아닐 수 있다. 안데스의 샤먼들은 케추아 전통에서 사미사미, 즉 살아있는 모든 것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가볍고 빛나는 에너지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파차마마, 즉 어머니 지구에서 재배된 신선한 음식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자연적인 사미의 전달자로 묘사했다. 이러한 음식은 소비될 때
그 음식을 받는 이의 몸에 가벼운 에너지를 전달하여 진동을 높이고 에너지 필드를 강화하며 영적 인식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 패턴은 서로 접촉한 적이 없는 문화에서도 반복된다. 고대 일본에서 KI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생명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선사들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높은 의식 상태를 기르기 위해 그들의 식단을 설계했다. 그들은 특정 음식이 정신적,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반면 다른 음식은 깊은 명상에 필요한 평온함, 명료함, 영적 개방성을 촉진한다고 믿었습니다. 줄루족과 요루바족의 아프리카 전통에서 식물, 동물, 강 또는 땅의 삶은 인간을 움직이는 동일한 영적 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의식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비함으로써 인간은 신성한 교환에 참여하여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자신을 강화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전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의료 시스템 중 하나에서 이 개념은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존재에 스며드는 보편적인 생명력인 프라나가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텍스트는 어떤 음식이 높은 프라나 함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이 낮거나 전혀 없는지를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했습니다. 나무에서 직접 따온 잘 익은 망고는 아직 낮의 열기로 따뜻하며 프라나가 최대한으로 표현된 상태입니다. 초록으로 수확되어 인위적인 숙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스로 처리되고 몇 주 동안 냉장 보관된 후 차가운 빛으로 조명된 슈퍼마켓에 진열된 과일은 프라나가 거의 없습니다. 나쁜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도교도들은 기 또는 치에 대한 완전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기는 몸을 통해 흐르는 생명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경로인 경락을 통해 흐릅니다. 그들의 가장 오래된 의학 문헌은 과도하게 조리된 음식이 치를 영양 공급하는 능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생으로 먹거나 약간 조리된 음식은 신선하고 자연의 제철에 소비될 때 치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생산하는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음식은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에서 산업 생산의 사슬로 변모했습니다. 효율성이 품질을 대체했습니다. 양이 생명력을 대체했습니다. 속도가 자연의 리듬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 이 과정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잃어버려졌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맛만이 아닙니다. 음식이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 생명이라는 깊은 이해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러한 지혜자들이 직감했던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은 활성 효소, 폴리페놀 및 과도한 열, 첨가물 및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는 기존의 재배 방식으로 재배된 같은 채소보다 최대 70% 더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유기농 식물이 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 방어해야 할 때 더 많은 방어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합물은 인간이 섭취할 때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증제 및 세포 조절제로 작용합니다. 정원에서 갓 수확한 토마토와 3주 전에 녹색으로 잘린 토마토의 차이는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생물학적 정보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는 당신의 몸에 완전하고 풍부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는 그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단편적인 중얼거림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완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것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코 뭔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식사 후 너무 빨리 돌아오는 배고픔입니다. 오후 3시에 달콤한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점심 후의 피로입니다. 진정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었다는 느낌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항상 필요로 했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요청이 어떤 캡슐이나 유행 다이어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에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에 가장 가까운 것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그 자연적인 연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내면 깊숙이 울려 퍼진다면 이 자연의 지혜와 재연결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지하기 위한 작은 에너지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은 조용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상 건강, 영양, 웰빙 및 의학에 대한 정보에 이렇게 많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깊이 단절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지치고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초 만에 수천 개의 식품 관련 과학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영양사, 건강 코치 및 웰빙 전문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식품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우울증, 불안, 만성피로 및 대사장애의 통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의 상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탈진은 더 많은 시간을 자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커피, 비타민, 어떤 종류의 자극제로도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 안개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짜증이 있으며 이는 잘못 조율된 라디오의 정적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러한 증상을 일반적인 의사에게 가져가면 종종 같은 대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편집증이나 건강 염려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설계된 몸의 타고난 지능으로 그 조화가 깨졌을 때 이를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이 통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영적 전통이 수천 년 전에 이해했던 것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영양소를 처리하는 장기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접촉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에너지장입니다. 몸이 초가공 식품을 받을 때 받는 것은 단순히 비어있는 다량 영양소의 조합이 아닙니다. 혼란의 신호를 받습니다. 유기체는 받은 것을 분류하려고 시도하며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화합물을 식별하고 저강도의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며 통합할 수 없는 것을 중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할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기능의학 연구자들이 저급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조기 노화, 심혈관 질환, 인슐린 저항성, 기분 장애 및 인지 기능 장애와 가장 일관되게 연관된 기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속적으로 비상 모드에 있어야 하는 대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차원은 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힌두 전통에서 아유르베다 의학 시스템은 5,000년 이상 전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식품을 분류했습니다. 사트빅 음식은 3가지 수준을 동시에 영양 공급하는 음식으로 잘 익은 과일, 신선한 채소, 잘 준비된 콩류, 통곡물, 신선한 유제품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명료성, 감정적 평정, 자연스러운 가벼움과 개방감을 생성하는 음식,
라자식 음식은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음식으로 지나치게 매운 음식, 많은 양의 소금, 매우 기름진 음식, 과도한 자극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음식이 식단을 지배할 때 과도하게 활동적인 마음, 변동성이 큰 감정, 깊은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을 초래한다. 타마식 음식은 무겁고 꺼지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음식으로 초과 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반복적으로 재가열된 음식이 포함된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은 신체적 무기력, 정신적 혼란, 우울 상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무거움을 초래한다. 이 분류에 주목할 만한 점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수세기에 걸친 세심한 임상 관찰을 통해 축적된 경험적 관찰이었다.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음식의 질이 개인의 내면 경험의 질을 형성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과 영양정신의학은 놀랍게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음식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초가공식품이 지배하는 식단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울증과 불안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다른 위험 요소와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생성됩니다. 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장내 미생물군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이는 다시 우리가 먹는 것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영적 전통이 몸의 에너지 필드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 장의 신경망, 즉 장신경계와 과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5억 개 이상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으며 척수와 유사한 복잡성으로 작동합니다. 이 두 번째 뇌는 단순히 소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 스트레스, 기억 및 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넣으면 장신경계는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신호는 두려움과 비상 반응의 중심인 편도체에 도달합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원인 없는 과민성, 식별할 수 없는 위협의 감각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손상되는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신선하며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세포에게 위험이 지나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 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성장하고 수리하고 재생하고 꽃 피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치유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록 처음에는 작은 양일지라도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가 진정한 당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몸이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이 학습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의 의식적인 교환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지만 영적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음식의 관계가 단순히 화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상징적이고 에너지적이며 감정적이고 그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신성합니다. 페루 아마존의 시피보 샤머니 환자를 위해 약용식물로 약재를 준비할 때 그는 활성 성분을 혼합하는 약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사도 포함된 엄격한 시기 요법 기간으로 시작됩니다. 식물이 준비되는 동안 부르는 이카로스라는 노래가 포함됩니다. 단식, 기도, 특정한 의도도 포함됩니다. 샤먼에게 이 모든 요소는 식물 자체의 화합물만큼이나 약물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관행을 연구한 서구의 과학자들은 이를 실제 생물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적 연극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프로토콜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사용된 식물의 활성 화합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음식과 약물에 대한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맥락, 의도 및 감정 상태의 영향을 탐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마음, 영혼 및 생리학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신신경면역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과학적 분야로 고전 기계론적 생물학의 관점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는 실제로 개인의 정서적 및 정신적 상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의 통합된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면역계는 병원체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자연 살해세포를 더 많이 생성합니다. 만약 만성적인 원망의 상태에 있다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전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사랑과 연결의 상태에 있을 때 몸은 옥시토신을 생성하는데 이는 단순히 행복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염증을 줄이고 조직 치유를 개선합니다. 모든 이것은 음식에 대한 직접적이고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내부 상태는 당신의 몸에 미치는 음식의 생물학적 효과를 문자 그대로 변형시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먹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이는 위험에 대한 고대의 반응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몸이 소화 시스템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실제 위협의 맥락에서 소화는 우선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는 적은 양으로 생성됩니다. 장의 운동성은 느려집니다. 영양소의 흡수는 저해됩니다. 존재의 상태에서 차분하게 감사함을 가지고 먹으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혈액이 소화 시스템으로 흐릅니다. 효소는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장은 최적의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영양소는 그 음식이 간단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효율로 흡수되고 사용됩니다. 이는 1990년대에 수행된 매혹적인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외부 자극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감정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소화 및 영양소 흡수 지표를 측정했을 때 조용하게 식사한 그룹이 훨씬 더 높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몸, 그러나 내부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에 대한 연구는 이 생태계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만성적인 정서 상태에도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미생물군의 구성에서 특정하고 일관된 변화를 보입니다. 다양성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존재가 감소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존재가 증가합니다. 가장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뇌로 전송되는 신호를 생성하여 불안과 우울의 상태를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피드백을 주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몸은 재생될 수 없으며 모든 자원이 끝나지 않는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이 순환을 깨는 방법은 단순히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는 방식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통이 근본적으로 인정한 먹는 행위의 신성한 차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 끼니마다 공양을 하고 만트라를 외우며 이는 먹는 사람의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 먹는 것에서 영적 깨달음의 수단으로서 몸을 영양 공급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북미의 토착 전통에서는 먹는 행위가 생명을 바친 동물이나 식물의 영혼에 대한 공양과 인정을 선행합니다. 빈 의식의 의례가 아니라 진정한 의식의 행위로
이 생명체는 존재했으며 그들만의 삶의 형태를 가졌고 이제 그들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와 통합된다. 그 인식은 음식을 먹는 이에게 존재감, 감사, 개방성의 상태를 생성하여 모든 수준에서 영양 경험을 변화시켰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차원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종교적 관행으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로서 매번 식사할 때마다 생명의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그것은 주의와 존재감, 감사가 필요하다. 과학은 그렇다고 말한다. 전통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 안에 깊은 곳, 의식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곳에서도 이해가 있다. 이 계시가 당신의 식사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킨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의 자연 갱신을 활성화합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면 에너지 지원의 의식적인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만남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공유할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아마 당신의 첫 반응은 실제로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깊은 변형은 복잡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과 존재감을 가지고 적용된 단순한 것에서 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이 의식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주권적인 일시정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의 첫 입을 입에 대기 전에 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이것은 공식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세나 준비된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돌리세요. 3번 깊고 느리게 숨을 쉬세요. 4박자 동안 숨을 들이쉬고 2박자 동안 숨을 참았다가 6박자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특정한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통신 경로입니다. 이러한 호흡 사이클을 3번만 하면 몸은 측정 가능하게 경계 모드에서 개방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이 첫 입을 먹기 전에 소화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액 효소의 생산이 증가합니다.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장신경계는 완전한 효율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다가올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며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요소는 생생한 관찰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최소한 30초 동안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스캔하지 마세요. 색깔을 관찰하세요. 질감을 느껴보세요. 형태를 살펴보세요. 마음속으로 질문해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왔나요? 어떤 태양이 그것을 만졌나요? 어떤 땅이 그것을 지탱했나요? 어떤 손이 그것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준비했나요? 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이 신경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음식을 정신적으로 그 기원을 재구성함으로써 복잡한 생명의 연쇄의 결과로 인식하게 되면 뇌는 그것을 다르게 분류합니다.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이제 당신의 생명에 그 생명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재분류는 세포 수준에서 그 음식을 받는 내부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음식의 의식적 처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의를 식사 전과 도중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소화 지표를 보이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더 큰 포만감을 느끼며 전반적으로 음식과의 감정적 관계가 더 균형 잡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번째 요소는 기능적 감사입니다. 강요된 감사, 공연적인 감사 또는 죄책감이 드는 감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멈출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 과일이 당신의 접시에 놓이기 위해서는 씨앗이 발아해야 하고, 나무가 수년 동안 자라야 하며,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 하고, 태양이 적절한 강도로 비춰야 하며,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 수확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운반하고, 누군가는 전시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서 준비해야 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깊이 감동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생명의 음모입니다. 그 이해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느껴지는 경험으로 몸에 들어올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신경계에서 개방성과 일관성의 상태를 활성화하여 모든 소화 및 흡수 과정을 측정 가능하게 강화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생음식의 점진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도입입니다.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은 금지나 죄책감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확장에서 작동합니다. 제안은 간단합니다. 매일 최소한 하나의 음식이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추가됩니다. 어떤 것도 강제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단지 추가하십시오. 이전에 없던 신선한 과일을 아침 식사에 추가하십시오. 점심에 녹색 잎채소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간식에 생호두나 씨앗을 몇 개 추가하십시오. 저녁에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더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살아있는 정보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느낌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인식된 것이며,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 선택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깨어나고 항상 필요로 했던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신성한 속도입니다. 우리는 빨리 먹도록 배웠습니다. 서서 먹도록, 다른 일을 하면서 먹도록, 먹는 것처럼 평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가속화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생물학적이고 깊은 결과를 초래하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포만감 신호는 위에서 뇌로 이동하는 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5분 만에 식사를 한다면 당신이 식사를 마쳤을 때 뇌는 그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 몸은 충분히 먹지 않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찾습니다. 탐욕 때문이 아니다. 속도에서 발생한 의사소통의 실패 때문이다. 씹는 것은 음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잘 씹을 때 당신은 풍부한 침을 생성한다. 침에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입에서 시작하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항균 화합물, 성장 인자 및 호르몬 신호가 포함되어 있어 위와 장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한다. 잘 씹는 것은 음식이 완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선사들은 이 관행을 완전한 맛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한 입에 완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면 그 질감의 변화, 온도, 맛이 진화하고 깊어지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때 식사의 경험이 명상 실천이 된다고 설명했다. 몸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형태에서 여섯 번째 요소는 침묵 또는 공유된 존재입니다. 가능한 한 화면 없이 식사하세요. 뉴스 없이, 높은 감정적 자극 없이. 외부의 높은 강도의 자극이 소화하는 동안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내부 처리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식사의 순간이 진정으로 멈추고 자신과 다시 연결되며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몸을 존중할 수 있는 하루 중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경우 조용한 대화와 당신의 식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은 부교감 상태를 강화하고 조상들이 음식 섭취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인정했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이 의식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식단을 급격히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재는 한 선사가 말했듯이 아무도 당신에게 사줄 수 없는 유일한 사치이며 당신이 언제든지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의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내 음식에서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경험을 강렬하게 살고 있다면 이 의식의 공간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슈퍼 채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다. 현대 문화는 이 진실을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매우 수익성 있는 서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노화는 단순히 수동적인 몸에 작용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노화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수백만 개의 일상적인 결정의 누적 결과이다. 이것은 노화가 당신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도록 배운 것보다 노화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피제네틱스는 환경이 DNA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유전자의 발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로 지난 20년 동안 의학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일부를 만들어냈다. 당신의 유전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악보이다. 당신이 사는 환경, 즉 당신이 먹는 것, 당신이 숨쉬는 공기, 반복하는 생각, 유지하는 감정, 수행하는 움직임, 허용하는 휴식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작용하여 그 악보의 어떤 부분이 어떤 강도로 연주될지를 결정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약 23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주어진 순간에 활성화된 유전자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후생 유전학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각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침묵시키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식사가 그 방정식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에 존재하는 화합물, 예를 들어 녹차의 폴리펜놀, 어두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붉은 과일의 안토시아닌은 신체의 후생 유전학적 메커니즘에 직접 작용합니다. DNA 수리와 염증 감소, 자가포식을 연관짓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과 가속화된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 재생에 가장 매혹적이고 덜 알려진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자신을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우아하고 유익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자가포식 동안 세포는 손상된 자신의 구성 요소, 잘못 접힌 단백질, 기능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더 이상 필요 없는 세포 조각을 식별하고 이를 포장하여 소화하며 새로운 기능성 구성 요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회수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의 세포 재생입니다. 일본의 과학자 요시노리 오스미는 자가포식의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201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 세포 재생 과정이 신선한 음식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을 몸이 받을 때와 식사 사이에 충분한 소화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유의미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텔로미어는 노화 생물학에 대한 또 다른 매혹적인 창입니다. 그것들은 각 염색체의 끝에 있는 보호캡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약간 짧아집니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올바르게 분열할 수 없게 되고 세포 노화에 들어가게 되며 이는 생물학적 노화의 가장 일관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는 세포 분열의 수에만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포 환경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수준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식단에 의해 직접 조절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한겸증 화합물과 다양한 건강한 미생물군을 지원하는 발효 가능한 섬유소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에서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 식단을 가진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더 긴 텔로미어를 보입니다.
그들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더 천천히 노화됩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 모든 것은 장수 연구자들이 세계의 블루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이는 100세를 넘기고도 완전한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5개의 지리적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일본의 오키나와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그리고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공동체입니다. 연구자 댄 뷰트너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그들의 비범한 장수를 설명하는 공통 요소를 문서화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모든 블루존에서 식사는 주로 식물성 식품, 신선한 현지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소비됩니다. 초가공식품은 그들의 전통적인 식단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최소한의 양만 소비됩니다. 고기는 있을 때 주변적인 요소일 뿐 각 식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식단의 영양 성분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블루존에서 음식은 사회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며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카리아의 주민들은 혼자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대화, 웃음, 그리고 연결이 음식 그 자체만큼이나 영양의 일부인 만남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부를 실천합니다. 이는 배부름의 80%에 도달했을 때 식사를 중단하는 유교의 원칙으로 소화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세포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노인들은 항상 동료와 함께 서두르지 않고 소량의 와인을 마십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보존하는 것은 종종 의식적으로 알지 못한 채로 영적 전통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잘 먹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몸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언제, 누구와 어떤 의도로 들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계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장수는 몇몇에게만 주어지는 유전적 특권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몸이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것과 일치하여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갱신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되고 있는 각 세포는 이전 세포보다 더 건강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항상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동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재연결의 길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몸은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 있는 공동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이 공간을 위한 에너지 지원의 부드러운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들부터 현대 과학의 가장 최근 발견들까지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이 드러내는 것은 놀라운 수렴입니다. 천년의 전통과 현대 연구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항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항상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흐르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고 재생되고 적응하고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가는 길은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접근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당신이 가진 몸 안에 의식적으로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일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몸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먹는 것을 판단 없이 진정한 호기심으로 관찰하세요. 언제, 어떻게 먹는지 관찰하세요. 먹기 전, 도중, 후의 상태를 관찰하세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은 후 2시간 뒤에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이러한 관찰은 일관되게 실행될 때 스스로가 매우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루에 생음식을 하나 추가하세요. 하나, 100개가 아닙니다. 단
다이어트 혁명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존재감, 관찰,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세요. 그 단 하나의 행동이 일관되게 반복되면 오늘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 전에 숨을 쉬세요. 3번의 느린 호흡이라는 그 제스처는 음식을 받기 전에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웰빙을 위한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길이 너무 길거나 변화가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바다는 물방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한 번에 1밀리미터씩 자랐다는 것을, 가장 지속적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쌓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수준에서 공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탐구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당신 안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구독하세요. 이것은 깨어나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에너지, 의식, 그리고 몸이 3가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마치기 전에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몸에 지니고 관찰할 질문. 마지막으로 완전한 존재감으로 식사하며 정말로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몸과 함께 조용히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오늘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사이의 거리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단계를 이미 밟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개방성에 감사드립니다. 명백한 것을 넘어서는 삶의 차원을 탐구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감사합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슈퍼챗을 통해 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뵙겠습니다.